네, 10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오늘은 약간 정체 상태이죠. 그러나 이제 숨고르기 속에 상승을 좀 모색하는 에너지가 시장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시황 해설 박근영 IBK 투자증권 영업부 부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맥락을 잘 짚어주시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을 알려주시는 분이죠. 오늘 전략 주제 포인트 보겠습니다. 예, 코스피는 고점 경신 중 올 들어서 이제 연중으로 보면 잘 가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또 새로운 모멘텀은 무엇일까 봅니다. 일단 증시 상황부터 보면요, 미국 증시는 좀 휴장이기도 하고 조정인데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코스피 2,600 돌파했는데요. 이후의 흐름들 상승 여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은 좀 사실 쉬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최근에 2,520에서 2,540 저항선을 뚫었기 때문에 한 단계 레벨업은 충분히 됐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 2,600포인트 안착을 했습니다. 네. 2,61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언저리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역시 좀 쉬어야 될 국면이 맞는 것 같고, 추가적인 동력을 좀 더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또 너무 지금 우려스럽다 할 정도는 전혀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보다는 한국 시장이 좀 더 나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빠진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작년에 워낙 국내 시장이 쉬었던 터라서 일단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을 좀 받으러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 것이다 보는 것이고, 지금 PBR 기준으로 봐도 지금 PER도 9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데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약간 쉬어가기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본다면 역시 주도 섹터가 명확합니다. 오늘같이 방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전 등등이 되고 있고요. 전력기기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너무 과대하게 낙폭 과대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는 상태이고, 여전히 전력기기도 신고가를 뚫어도 별로 이상이 없을 만큼 문제가 없는데 4월 중에 혹시 예상되는 관세 이슈가 좀 불거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약간 최근에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업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여전히 방산처럼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럽 시장에서 어제 미국 시장이 휴장되면서 유럽의 방산 업종이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국내 시장도 방산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조선주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원전이라든지 이쪽도 마찬가지고, 테마적으로서는 로봇이라든지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 좀 이따 말씀드릴 새로운 개념, 제2의 HBM 이런 쪽에 관련된 지금 흐름의 반도체 소부장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고 가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 외에도 2차 전지라든지 어제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에너지에 관련된 안정적인 구간, 이래서 석유화학 쪽도 반등,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업종들이 순환매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빠른 어떤 환경들이 좀 나타나고는 있지만, 어쨌든 시장은 하단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단단해지면서 상방으로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는 시장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이제 공매도 얘기가 슬슬 나오지 않습니까? 공매도 재개죠, 재개. 3월 말에 이제 공매도가 시작되면서 그에 따른 부담들을 어쨌든 간에 지나가야 될 과정인데 시장은 조금 부담을 슬슬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공매도 자체가 시장을 누른다고 생각하기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주가 빠진다 보기 좀 어렵긴 한데요. 공매도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시장을 정상화시킨다는 개념은 좀 일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결국은 외국인들이 공매도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 이제 공매도가 없을 때보다는 조금 부담감은 있겠죠. 공매도를 없이 그냥 가게 되면 주가는 쭉쭉쭉 가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공매도를 활용한다면 최근에 급등했던 섹터들이 아무래도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거꾸로 또 생각해 보면 과거에 공매도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 공매도 물량들이 다 해소되고 급등이 나왔을 때 쇼커버가 나오면서 주가가 섹터가 더 날아가 버린 그런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차 전지가 그에 대한 아주 명확한 섹터로 볼 수 있겠죠. 공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버슈팅이 나온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가지고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외국인 수급이 정상화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고 보는 점에서는 어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시장이 싸다고 느낄 때는 공매도를 너무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정상화라는 단어가 맞죠, 말씀하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그에 따른 약간 변동성이나 심리적인 그런 변화들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관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요. 인텔이 실적이 어렵다 보니까 매각 얘기도 나오고요. 인텔의 부진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반사이익이라는 건가요?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한 업황을 좀 놓고 보면은 인텔에 대한 사업부에 대한 일부 부분 매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독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어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너 개 정도 업체가 뭐 인텔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 이제 사업부를 인수 의향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단기로 그게 딱 해결될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놓고 보면 낸드 가격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낸드 쪽에 재고가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는 모 기업이 지금 이번에 낸드 가격을 10% 가격 인상을 고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낸드가 먼저 좀 튀고요. 그 다음에 DRAM 같은 경우도 1분기 지나면서 2분기 바닥론 이야기 나오고 있어서 이제 3분기 정도 되면은 정상적으로 DRAM 가격도 좀 올라간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지금은 수요가 폭발되기보다는 약간의 공급의 이슈가 먼저 제약이 되면서 가격이 정상화되는 모습이 먼저 보이고 있고 네. 또 이례적으로 중국이 이구환신 정책을 펴면서 연말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스마트폰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증가율이 PC라든지 스마트폰 판매량이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이구환신 정책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재고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IT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심리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 그래서 최근에 뭐 반도체는 아니지만 삼성전기의 주가도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래서 지금 IT 쪽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고 해외 쪽에서도 일부 헤지 펀드들이 테크에 대한 비중 확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점도 역시 국내 IT 쪽에 나쁘지 않은 그림으로 갈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얘기했는데요. 그쪽에서의 새로운 개념들을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HBM이라는 게 떠오르면서 SK하이닉스가 부각됐고요. 그 다음은 이제 물론 뭐 CXL, 온디바이스도 있었습니다만 유리기판이 최근에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고 오늘 말씀해 주실 개념 단어는 뭐예요? 네, 오늘은 최근에 이제 제2의 HBM이라고 불리고 있는 네. 소캠. 소캠. 예, 이게 이제 SOCAMM이라는 소캠인데요. 우리가 사실 작년에 한 해를 뒤덮었던 것은 HBM이었고, 그렇죠. 그 뒤에 따라왔던 게 이제 우리가 CXL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또 유리기판,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주가들이 꽤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이게 소캠이라는 것은 어제 엔비디아 쪽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장중에 소캠 관련된 주식들이 일부 이제 반영을 하면서 주가들이 꽤 올라왔는데요. 이 소캠이란 게 이제 그냥 개념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AI 슈퍼컴퓨터, 개인화된 AI 슈퍼컴퓨터 디지트라는 이제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양산이 되면서 25년 말 26년 정도에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고 개인화된 AI 슈퍼컴퓨터 시대를 연다는 점에서 이 소캠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관련주가 어제 좀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좀 주가가 좀 급등한 면이 분명히 있어서 약간의 눌림이 나올 가능성은 주가 측면에서는 있지만 관련된 섹터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우리가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캠에 대한 이슈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SOCAMM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SOC 플러스 AMM 이게 결합인데 SOC는 시스템 온 칩 이 부분이고요. AMM은 Attached Memory Module이라는 이제 그런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SOC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모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엔비디아가 새롭게 제시한 새로운 D램의 모듈 표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지금 삼성전자 쪽에 양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되고 있고 역시 이 부분이 이제 하반기 양산 또는 26년 초 양산으로 본격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게 SODIMM이라는 게 있습니다. SODIMM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노트북용 D램 모듈로 보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차세대로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소형 노트북이나 소형 PC에서 쓰이는 표준 D램 모듈이 SODIMM이라 볼 수 있는데 소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개인용 AI 슈퍼컴퓨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전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DDR4나 DDR5 메모리를 기판에 실장해서 슬롯에 꽂아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핀 숫자가 근데 더 많은 I/O 관련된 입출력 단자 핀이 더 많이 들어가고 LPDDR 기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탈부착하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고성능의 저전력 관련된 이 부분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캠 같은 경우는 LP 캠보다는 결국 더 많은 입출력 I/O 단자 694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한 번에 더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고 탈부착 가능 구조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시에 메모리를 갈아 끼울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AI 연산시에 요구되는 대역폭이나 저전력 관련돼서 좀 더 조합이 뛰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 배경은 엔비디아 쪽에서 개인용 AI PC 시대를 엔비디아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노트북과 소형 PC 내에
고성능 저전력 메모리 솔루션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양산 관련된 부분들이 본격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AI 컴퓨팅에 최적화된 전용 메모리 모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캠이라는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직은 좀 생소한 이제 단어이고 방식인데 결국 이제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식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이 주목할 기업이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엔비디아 공개한 소형 AI 슈퍼컴퓨터 컨셉 PC인 디지트에 이제 들어가면서 LPDDR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기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일단 DRAM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기판이 있고. 네, 그래서 DDR5로 봤을 때는 어제 같은 경우에 아비코 전자라는 종목도 DDR5를 하는 회사인데 실적 발표는 했지만 실적은 그렇게 안 좋았지만 어제 급등을 하긴 했거든요. 다만 최근에 이 관련된 LPDDR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기판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 종목들이 뭐 TLB라든지 심텍이라든지 코리아 서킷 이런 종목들이 이야기가 됩니다. 뭐 윈팩이라는 종목도 이야기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기판 관련주가 조금 더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심텍, TLB, 뭐 코리아 서킷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 그 가운데 뭐 대부분 종목들이 대부분 좋은데요. 뭐 오늘은 제가 좀 설명드릴 종목은 코리아 서킷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1분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고요. 올해 실적 기준 PER은 6.3배 정도이고 PBR은 0.8배로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진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뭐 10개 분기 만에 턴어라운드 본격화된다고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추정은 91억 정도 영업이익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고 연결로스는 145억 정도의 영업이익으로 10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으로 이제 돌아설 것으로 봅니다. 2분기 이후에도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 별도는 360억대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요. 연결로는 670억대까지 영업이익이 나올 거로 봐서 3년 만에 전년비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고 적자 지수기 계속되고 됐기 때문에 반전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코리아 서킷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24년 4분기에 패키지 내에서 신공장 설비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비용을 1,100억 정도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를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정비 감가상각 감소가 나오면서 수익성 개선이 본격적으로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규모 선제적인 투자를 캐파 증설을 해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올해 25년 패키지 반도체 PCB의 수주 증가가 되면서 하반기에 브로드컴 AI향 PC BGA 어떤 기판의 추가적인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실적 성장의 어떤 근본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갤럭시의 삼성전자 S25와 폴더블 폰의 라인업 확대되면서 HDI 관련된 부품 매출이 또 비중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 성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근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목표 주가 상향 조정까지 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심텍이든 그다음에 TLB든 그다음에 코리아 서킷든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코리아 서킷 자체가 최근에 어쨌든 올해 턴어라운드가 강력하게 나온다는 점에서는 주목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갭 상승을 좀 해서 약간 단기적으로 좀 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눌림목 접근 정도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이수 페타시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기판 업체들이 최근에 주목은 좀 덜 받았던 것 같은데요. 새로운 개념과 함께 또 기판 업체들을 좀 주목해야겠네요. 소캠이라는 개념 단어를 오늘 소개해 주셔서 앞으로 이제 이 단어를 또 많이 듣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시황 해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